보통 분들은 이렇게 외전을 시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광배근 운동이 아니고, 광배근이라는 근육 흉추의 신전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전이 돼야지 기능이 살아나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동연구가 성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 이 시티드 로우 동작이 광배근, 등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이 또 어떤 분들에게 더 좋은지 그런 걸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하실 부분은 광배근 운동인데요.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기능 자체가 등을 모아주고, 이제 후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는 디프레션이라는 이런 하강 동작들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는 광배근의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구분등 형태가 좀 심하신 분들, 참고적으로 더 알려드리자면은 전방경사라는 골반의 형태, 그리고 일자목을 가지신 분들. 제가 그 전에 영상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구분등, 그리고 전방경사, 그리고 일자목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신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등 운동의 팁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티드 로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그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센터만 해도 한 4가지, 5가지 그립이 있는데, 네. 일단 초보자분들이, 그리고 또 구분 등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그립을 하고 그런 네. 게 좋은지 한번 그립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면.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기능 자체가, 이 견갑골 자체가 뒤로 이렇게 제쳐지는 후인 동작,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지는 디프레션이나 하강이라는 동작이 두 가지가 수반이 되는 게 가장 이제 광배근에 타겟을 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는 이렇게 보면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당겨볼까요? 쭉 당겨보세요. 후인을 시켜볼게요. 이게 후인을 했을 경우에 가슴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좀 펴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은 흉추의 신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흉추의 신전이 자체가 됐을 때 광배근의 이게 상단부터 해서 하단까지 자극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추가 굴곡이 돼 있어요. 신전이 아닌, 그러니까 뒤로 제껴져 있는, 그렇죠, 이렇게 구분등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당기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배근이라는 근육 흉추의 신전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전이 돼야지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근육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이라면은 하시기 전에 먼저 뭐 구분등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수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흉추의 신전을 통해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극이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립 같은 거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런 페로렐 그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이들 쓰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당기실 때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당기시거든요. 맞아, 이게 좀 불편합니다. 가까워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광배근에 집중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이제는 하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배근이라는 거 자체는 여기 상단부터 상완골에 붙어 있어서 이쪽 하단까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단까지, 광배근의 하부까지는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는 중부나 이제 상부 쪽에 같은 갭이 많이 되고 하단에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는 그립을 당기실 경우에 이게 팔 자체가 일단 뒤로 잘 후인이 안 됩니다. 후인이 잘 안 되기도 걸린다는 하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팔꿈치가 약간 벌어져요. 네, 맞아요. 팔꿈치가 좀 벌어진 느낌이 당기면 있어요. 당길수록.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손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익스텐션. 그렇죠. 이 익스텐션이라는 게 자체가 되면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팔꿈치가 잘 이렇게 내전이 잘 안 되고 외전이 돼요. 내전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내전이 돼야지 광배근의 기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자극이 잘 오는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외전을 시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광배근 운동이 아니고 오히려 위쪽에는 소원근이라든지 극상근 쪽에 상부, 등 상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자극이 가요. 그거는 광배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지금 광배근 운동이 아니라 견갑골, 그렇죠. 날개뼈 위주로 네. 운동을 하고 맞아요. 이런 나눠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손목이 익스텐션이 되고 이런 플렉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광배근의 자극을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보통 이제 이런 스트레이트 바, 어. 네, 스트레이트 바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뭐 오버그립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더그립 같은 경우에는 당기시면 아시겠지만 더더욱이 이제는 손목에 이런 플렉션이라는 작용이 더 활성화가 되고 좀 편해져요. 그래서 광배근의 하단까지 느끼기에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고, 근데 구분등이 워낙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바로 해도 언더그를 전달하고 해도 약간 이제 정확한 플렉션 동작이 다 일어나지 않고 약간 그냥 약간 좀 플랫한 형태로 당기시게 돼요. 그러면 광배근에 걸리긴 걸리는데 중부까지밖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까지는 자극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헬스장들 가면은 이런 그립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매트그립. 그렇죠. 맥그립, 그렇죠. 맥그립이라고 하죠. 아, 맥그립. 맥그립. 이런 거 많이들 쓰시는데. 근데 이거 왜 좋은 겁니까? 광배근을 잘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히트입니다. 히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이 그립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면은 일단은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요렇게 잡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손목 자체가 이미 이렇게 플렉션이 돼 있어요. 안으로. 그렇죠. 이게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만약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렉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기면 더더욱이 광배의 자극을 잘 느끼겠죠. 아래까지 집중이 그렇죠.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하나 더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끼손가락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하시는 운동하시는 영상 찍으신 분들도 이 새끼손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세요.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을 잘 써야지 광배근 기능 자체가 활성화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지를 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지를 떼고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에다가 힘을 더 실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만 하면 힘드니까 이 약지, 그렇죠, 중지까지도 약간 잡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로 운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한번 운동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운동 수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시트드 로우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배근 타겟으로 운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그립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바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바로 운동을 진행을 할 거고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발의 위치도 약간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의 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허리, 그러니까 요추의 신전 자체도 많이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추가 신전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광배근의 하단에 그러니까 광배근 자체의 기능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요추의 신전을 최대한 나가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 위치를 최대한 높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올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높게 올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그립 자체는 오버그립도 상관이 없고 언더그립도 상관이 없지만 오버그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배근의 상단과 이제 중부 쪽에 타겟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언더그립 같은 경우에는 중부하고 하단 쪽에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언더그립 형태로 잡은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지를 뗀 상태에서 자 당겨볼까요? 쭉. 그렇죠.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데 약간 이 어깨 경관절 자체가 주관절이에요.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 자체는 주 자체가 여기 이 상완골 이쪽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깨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어깨 자체가 움직여야지 광배근의 기능이 되는데 보통 분들은 팔꿈치를 먼저 움직여요. 그러게 되게 되면은 여기 광배근의 기능 자체를 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먼저 이 견갑골이라는 이 주관절을 먼저 메인으로 먼저 당긴 상태에서 그렇죠. 건 상태에서 팔꿈치가 잘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자, 여기 보시면은 중부 쪽에 하고 하부 쪽 약간 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구분등이 좀 있어서 이 하단 쪽이 발달이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보시면은 이 중부 쪽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팁을 또 드리자면은 약간 흉추의 신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당기실 때 허리 아까처럼 중립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흉추를 뒤로 으쓱 한다는 느낌으로 뒤로 한번 제껴볼게요. 으쓱. 그렇죠. 우와.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과신전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전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의 기능이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하부의 느끼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당긴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눕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누울 때 주의할 점이 엉덩이가 따라가면 안 돼. 앞으로 엉덩이는 고정, 허리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흉추만 뒤로 제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은 자극이 여기까지, 아래까지, 하부까지 높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이트 이 바로는 언더그립으로 하면서 좀 더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랑 요 세 개를 잘 중지까지 사용하면서 하면 되고, 그렇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특히나 구분등을 가지신 분들은 흉추 신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뒤로 맞아요. 꺾이는 동작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중부나 하부 발달이, 특히나 그렇죠. 하부 발달이 적어지는 건데,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형태고, 그렇죠. 그래서 흉추의 이 신전을 되게 잘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아까 보시면 제가 꺾인 동작을 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허리가 아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엉덩이 딸려가지 말고 잡아놓고 네, 그렇죠. 네. 꺾어주니까 네. 허리는 부담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 대신 이 구분등이 너무 펴지면서 저에겐 더 어떻게 보면 힘든 동작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하부까지 그렇죠. 집중이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제는 해주시는 분이 저는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드 그립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매드 그립으로 자. 똑같이 자, 이 그립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훅이 돼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딱 꺾이니까. 네, 훅이 돼 있거든요. 플렉션이라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뒤로 한번 당겨 볼게요. 으쓱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까보다 힘이 훨씬 더 잘 들어갈 거예요. 느끼시기 어때요? 그냥 부드럽게 그렇죠?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손목이 일단 힘이 네. 빠져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한 번 더. 다시 뒤로 으쓱. 그렇죠. 이렇게 흉추가 뒤로 넘어가는 거. 이걸 흉추의 신전이라고 말을 해요. 흉추 이렇게 돼야지 광배근 기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한번 5개만 해볼까요? 천천히. 으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자, 홀딩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V테이퍼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광배근 자체가 기능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뒤로 으쓱 하면서 힘, 홀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이 동작을 수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것부터 좀 잡아가면서 운동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스트레이트 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언더그립이라도 좀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 이미 잡았을 때부터 손목에 이제 부담이 힘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지는데, 네. 이 맥그립은 그렇죠. 훅이 들어가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손목에 부담이 적어서 네. 뒤쪽에만 집중이 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더 힘듭니다. 아, 그렇죠. 더 네, 힘들고 그렇죠. 느낌이 좋으니까 맥그립 만약에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얘기하셨듯이 네. 이 패럴 그립보다 좁은 것보다는 스트레이트 바를 좀 사용하시면서 언더 그립을 향해서 네, 그렇죠. 운동을 하시면 구분 등에 좀 부족한 네. 하부 쪽을 그렇죠. 타겟하면서 맞아요. 집중을 할 수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셔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냥 운동만으로 모든 걸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자기 체형에 맞는 이제 운동 전 스트레칭,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했던 이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은 보통 정말 많이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많이 하시는 운동인데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되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해부학적인 것까지도 알고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똑똑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은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기능 자체는 흉추의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이라면은 흉추 자체가 굴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은 뒤로 꺾이는 거고 굴곡은 앞으로 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신전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배근 자체가 발달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했던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천천히 하시면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광배근의 일단 중부나 하단까지도 자극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초보자 분들한테 저는 시티드 로우랑 래프를 항상 시키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잘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해보고 이 포인트들을 체크해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발달에 빠르게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운동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알고 자기 몸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맞아요. 다가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맞습니다. 똑똑하게 체형에 맞게 네. 잘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운동의 맛을 더하다 MS 지훈과 운동 연구가 성훈이었습니다.